저는 경선 과정에서 그렇게 흥행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이 드러났고요. 상대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쟁점을 만드는 과정도 좀 부족했다. 그러니까 토론의 어떤 본질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쟁점이나 인식 차이를 드러내는 것인데 네. 정책이 부각되지는 않고 엉뚱한 점만 좀 부각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뭐 구도의 측면에서 이재명이냐 반 이재명이냐 아니면 뭐 이른바 바지 논란이 이루었던 것처럼 그런 발언들이 오히려 더 주목받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조금씩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뭐 축구 경기를 볼 때도 그렇지만 늘 이기는 후보가 이기게 될 경우에는 뭐 당연한 결과니까 관심이 적을 텐데 네. 뭔가 좀 꿈틀거리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좀 관심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재명 후보가 조금 선명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한 틈을 타서 이낙연 후보가 좀 치고 올라가는 현상을 뭐 보인다거나 네. 이런 가운데 또 추미애 후보가 균형치 역할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른바 이제 강성 친문 지지층을 움직여가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주목도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세균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의 어떤 연합 가능성 이런 것까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 경선 관리를 맡고 있는 곳에서는 네. 지금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중간에 그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공개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8월 7일부터 전국 순회 경선을 한 결과도 대의원 투표 결과도 공개를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차 결과가 8월 15일 날 동시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만약에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세론이 어느 정도 흔들릴 가능성 네. 그러면서 당내 구도 자체가 후보들 간의 구도가 꿈틀거릴 가능성 이런 것도 사실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1차 경선 결과는 좀 흥행 면에 있어서는 조금 좀 실패했다고 보이지만 네. 8월 7일 이후부터 순회 경선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보여지면서 뭔가 지지율이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타날 경우에는 국민들의 관심도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에 따라서 후보 간의 구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네. 한번 주목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 경선 과정 사실 정책보다는 다른 구도가 부각돼서 흥행에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전망에 있어서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될지 꿈틀거리고 있다. 이 부분까지 짚어주셨는데 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앞으로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지사의 굳히기냐 아니면 이낙연 등 다른 후보의 뒤집기냐 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낙연 대표가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치고 올라가는 형국입니다. 네. 이것을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방어할지 지난번에 TV 토론과 면접 이런 것들에서는 결국에는 이재명 지사가 마이너스 효과만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재명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이렇게 이낙연 대표가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 한 여론조사 업체에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흐름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지사가 지금 상당히 윤석열 전 총장과의 양자 대결에서도 네. 이제 뭐 비슷하거나 좀 지거나 아니면 좀 이기거나 네. 이런 혼재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이낙연 대표도 좀 더 많이 긍정적인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내일 발표된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여론조사로서 상당히 이낙연 대표를 좀 띄우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전에 경찰에서 성남FC 후원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경찰에서 좀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권 대선 후보 1등을 지금 여권인 경찰에서 지금 조사한다고 그렇게 발표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이거를 단순하게 그래 잘못했으니까 조사하는 걸 거야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이 꿈틀꿈틀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일단 내일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우리가 눈여겨 지켜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장 교수님, 지금 어떤 권력에 보이지 않는 순이 작동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근거가 있으십니까? 근거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네. 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권 1등 후보를 경찰에서 네. 갑자기 2015년 일을 가지고 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재명 지사 소환 조사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발표를 하고 내일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고 네. 친문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보다는 이낙연 대표를 밀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강하거든요. 이렇게 삼각축에서 네. 이낙연 대표를 좀 띄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저는 흔적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평론가님 의견이 좀 주셔야 되겠는데요. 글쎄요,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약간 음습한 권력의 어떤 뭐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다, 반 이재명이다 이렇게 구도를 만드는 것도 또한 언론이 만드는 구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반 이재명이란 표현보다는 비 이재명이다 이런 표현이 다시 등장하기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구도가 사실은 좀 맞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류와 비주류, 뭐 우리가 얘기하는 친문과 비문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지금 친문이라고 이른바 불렸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각 캠프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권력의 중심, 구심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일부에 있는 인사들이 뭐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인사들이 뭐 비문인 이재명은 안 된다 이렇게 뭔가의 그 어떤 정치공학적인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로서 추측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추측입니다. 뭐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네.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추세적인 측면으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걸 보면 이낙연 후보가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긴 하나, 네. 그게 곧 뭐 경찰의 수사나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연결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그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대표 병역 문제나 이런 것도 경찰이 고발 사건으로 수사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야당 탄압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너무 지나친 음모론에 우리가 매달리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뭐 요지를 정리하면 이런 걸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틈을 줬다. 그러니까 수성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네. 확실하게 수성을 하든가 압도를 하든가 공성 전략을 통해서 확실하게 상대 후보를 압도해 버렸으면 괜찮은데, 이재명의 강점을 더 선명하게 부각하는 토론회가 됐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1차전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지나치게 수성전으로 네. 가고 수성을 하다 보니까 성의 약점이 드러나게 되고 그 약점 드러나는 것을 다른 후보가 파고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일종의 본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선 때 이런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경우는 더 공격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을 좀 확실하게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걸 이번에 보여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저는 좀 지저분한 권력의 세계를 직접 현장에서 좀 체험해봐서 이러한 사안들이 왜 갑자기 벌어졌을까라고 이제 분석을 해본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렸고, 김성환 평론가님은 너무 네. 순진한 것 같아요. 자, 개인에 대한 평가는 뒤에서 따로 하시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본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아울러 추격자들은 또 어떤 점을 파고들게 될지, 이 부분도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6명의 본경선 진출자, 당원과 또한 일반 국민들의 어떤 그 국민 선거인단 참여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 선거인단 문제를 놓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SNS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국민 선거인단 모집에 신청했다면서 자신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추미애 후보에게 마음이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 이 선거인단 가입해라라고 독려까지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역선택이기도 합니다. 자기 당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상대당에 좀 약한 사람들에게 투표를 하거나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에 응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인데, 민주당은 반발하고 나섰고요.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 부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장 교수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가벼운 처신에 대해서 상당히 네. 부끄럽게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 선을 넘은 거예요. 네. 저한테도 민주당에 이번에 경선에 출마했던 분 중에서 두 분은 직접 전화로, 그리고 두 분은 지지자들을 통해서 저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선거인단 가입해달라고. 이거는요, 그냥 정치권에서
늘상 있었던 일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번에 특별히 이런 식의 얘기를 최고위원회에서 네.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선을 넘은 행위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경선할 때 민주당에서 당원들 한 40만 명 동원해가지고 국민의힘 선거인단에 가입해가지고 역선택하자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네.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예요. 잘못된 얘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정당의 경선에 대해서 저런 식의 비아냥, 조롱 섞인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김재원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최고위원으로서 네. 자격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준석 당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홀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아직 자기가 평론가인지 당대표인지 역할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용하게 정리를 했어야죠. 네. 거기서 같이 김재원 때문에 결과가 왜곡되면 경선 시스템이 허술한 거다. 이런 식의 상대 당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은 당대표가 할 말이 아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말을 좀 줄이시고 진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평론가님, 궁금한 게요. 이런 역선택 문제는 사실 그 전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왔었고 사실 늘 있어왔던 일인데 왜 이번에 이렇게 김재원 최고가 이것을 거론했는지, 아울러 실제로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220만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경선을 치르거나 국민 선거인단을 모집하게 될 경우에 역선택 얘기가 항상 나왔어요. 예를 들면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그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역선택 문제 얘기 나왔잖아요. 100% 국민 여론조사로 실시한다고 하니까 그럼 역선택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고요. 당내 경선에서 당시 나경원 후보가 떨어진 것도 이거 역선택 맞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곤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국회의원 한 명이 이런 역선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도 뭐 문자 받았으니까 나도 한번 가입해 봤어요. 그러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최고위원이에요. 저는 딱 그 발언 보면서 역시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방식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정치공학적으로 자꾸 사고하고 뭔가 음모론적으로 사고해서 자꾸 뒤에서 뭔가를 네. 만들려고 하는, 그런데 굉장히 능수능란한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번에도 여지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지적하셨던 것처럼 최소한의 상대당에 아무리 그런 부분이 역선택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누구를 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 지지층은 가서 역선택하시오 이렇게 조장하진 않거든요. 최소한 최고위원이라면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아야 하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의 태도가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런 최고위원 감싸겠다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선거인단을 억지로 늘려보려고 국민들에게 무한 스팸을 보낸 것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누구를 탓하고 있느냐 이렇게 반격하고 옹호해 줬어요. 솔직히 저도 문자로 받았어요. 선거인단 가입해 주세요. 그러니까 각 후보 진영에서 연락처 갖고 있는 사람한테 다 보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네. 당대표가 반응하는 거, 저는 왜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하지 못하겠고요. 그냥 여러 가지 얘기할 거 없이 제가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의 반응을 그냥 읽어드리는 것으로 가름하면 좋겠어요. 상대당을 조령하려는 삐뚤어진 인식밖에 없어 보인다. 네. 백신 노린 가짜 응시자보다 못한 제1야당 최고위원과 당대표라니 한심하다. 제가 이걸 읽어드리는 것으로 제 반응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확실하게 좀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